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이제 스마트 교재 강의를 하는 시간인데, 이제 교재가 아마 다음 주에 출간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 교재가 이렇게 이제 스마트 교재가 나올 건데, 지금 이제 세법 공부를 시작하실 때, 오늘은 지금 제 1주차부터 지금 11월, 12월 달에 강의 계획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계획서대로 아마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먼저 이제 세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고, 이제 우리 교재 나오면 테마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오늘 수업 분량이에요. 그래서 요 7주에 걸쳐서 좀 진도가 좀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전체 진도 중에 반절이 나가요. 반절. 이제 3개월 과정이 아니라 이제 단 6주에 걸쳐서 반절 나가고, 마지막 7주 차에는 저희가 이제 그 6주 동안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총정리하는 과정으로 마지막 과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제 세법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법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자, 그럼 이제 화면만 보시고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세법 공부할 때요, 제일 먼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제가 세법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세법이 여기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거예요.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요, 저 어떻게 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두렵다, 이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처음 세법을 공부하실 때 두려운 건 당연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법 처음 공부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세법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한 몇 번 돌려봤는데도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얘를 아예. 이게 처음에는 세법 모르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두렵더라도 참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 생각만 하고 계시면 돼요. 충분히 수업 시간에 배우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 생각만 하세요. 그래서 먼저 두렵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주시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임하시면 돼요. 강의하는 사람만 믿으시면 돼요. 강의하는 사람만. 그래서 언제나 설명을 들으실 때는 강의하는 사람 뭔가 있으니까 저기서 강의하겠지, 저 사람 말만 믿으면 난 합격할 수 있을 거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강의할 때는 어떻게든지 시험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20년 이상씩 여기 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믿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이 생각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금은 이런 거예요. 이제 모든 세금의 흐름이 이거예요. 어떤 세금을 누가 얼마만큼 언제 내는가, 이 흐름만 딱 타버리시면 돼요. 여기다 세금 앞에 딱 붙이면 돼요. 어떤 세금을, 무슨 세금을 누가 얼마만큼 언제 내는가, 요 흐름만 딱 타면 세금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세 대상물이 어떤 세금에, 그럼 과세 물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누구이고 세금을 얼마만큼 계산해서 언제 세금을 내는가, 요게 세법 전부예요. 이게 이 흐름으로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어렵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처음부터 1년 안에 끝난다는 생각하시고 나는 잘할 수 있다, 요 생각하시면 돼요. 끝나요. 세법은 별것 없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공부하실 때 일단 두려워하지만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요것만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세법은 어려운 게 아니다. 세법은 이해하면 진짜 쉬운 거다. 이 세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걸 공부하면 내가 안 내는 세금을 지금은 냈지만 내가 안 내는 세금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내 개인적인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게 이게 세법이다. 그래서 시험을 위한 공부도 하지만 나의 재산을 관리하고 내 세금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저 쓰고 있는 밴드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거 활용하실 분은 활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밴드는 네이버 밴드인데 이렇게 이름을 치셔야 돼요. 제 이름을 치면 요 사진이 나와요. 요 사진 나온 밴드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면 이 밴드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유튜브는 이제 그 영상 같은 걸 제가 많이 올려놓는데 영상 활용하실 분은 제 이름을 이렇게 치면 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유튜브가 제가 지금 쓰는 유튜브니까 여기에 있는 걸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앞에다 37회라고 쓴 것을 위주로 보세요. 지금은 36회용으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36회용으로 돼 있는 것들은 그냥 작년 시험용이니까 안 보셔도 돼요. 제가 37회로 다시 업데이트를 돌려놓으면 그것들을 학원 오시거나 학원에서 집에 가실 때 한 30분 정도, 한 10분, 20분 영상이 있으면 그거 하나 내가 듣고 싶은 거 있으면 클릭해서 들어보시면 도움 아마 되실 거예요. 이제 이 정도 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 스마트 이 교재는 다른 교재들하고 달라요. 여기는 이론하고 기출 문제하고 기출 지문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3개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론, 테마 이론, 기출 지문, 기출 문제 같이 한꺼번에 지금부터 막 정리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처음부터 제일 먼저 세법 할 때는 무슨 생각만 안 하면 된다겠는가요? 두려워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왜? 세법은 총 문제 나와봤자 16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 중에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와요. 딱 계산 문제 하나. 계산 한 문제. 그럼 이제 거의 계산 문제 포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15문제가 세법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문제. 그럼 15문제인데 이런 오지선다로 이렇게 출제돼. 곱해보면 55 합치니까 75줄. 시험에 나오는 거 딱 75줄밖에 안 나와.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재는 190페이지 정도 돼. 근데 19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페이지에 제가 10줄씩 밑줄을 그었다. 그러면 1900줄이네. 괜히 생고생 하시네. 그러니까 한 줄에, 한 페이지에 한 줄도 한 줄만 밑줄을 그어도 190줄이에요. 그럼 여기에 2배가 넘어.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한 줄도 밑줄 긋지 말라는 얘기예요. 밑줄 그렇게 한 개도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이것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최소로 분량을 줄이셔야 돼요. 분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도 되고 합격도 빨라져요. 그런데 늘리면 늘릴수록 시간도 길어지고 합격도 늦어지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조세 특징하고 조세 분류에서는 세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1차 부동산 학계론에서 시험 문제 출제돼요. 학계론에서. 자, 이제 요 말은 말만 듣고 말아버리세요.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다. 그럼 세금은 어디서 세금을 걷어가는가? 국가에서 걷어가는 것을 국가가 걷어가는 것을 국세라고 그래. 여기는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먼저 세법 공부할 때 이것부터 하세요. 자, 제일 먼저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이걸 하세요. 듣고 나서 입으로 말을 뱉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듣고 말하고 그러고도 만약에 또 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이걸 하세요. 그럼 순서가 이 순서. 이 순서는 듣는 게 제일 먼저, 말하는 건 두 번째, 쓰는 건 세 번째. 이 순서를 먼저 쓰고 이걸 먼저 쓰고 그러면 뒤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하는 순간 한 10년 정도 공부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면 먼저 쓰기부터 하시면 공부는 10년 계획을 잡고 하시고 듣고 말하고 쓰고 이 과정으로 하시면 6개월이면 합격을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국어 시간 교재도 국어 책도 이름이 듣말 쓰로 바뀌었어요. 듣고 말하고 쓰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가 돼, 빨라져요.
그리고 말이 되니까 말 되니까 안 써도 되고 쓸 필요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써놓고 말하려면 뭔 말인지 말도 안 통해요. 알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잘 들으시라는 거. 듣고 나서 내 입으로 말을 뱉고 나면 진짜로 내가 쓰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가보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요걸 국세라고 그래. 국가가 부과하는 거.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하니까 국가가 필요한 돈을 걷어가려고 세금으로 걷는 것을 요걸 국세라고 그래. 근데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와. 이제 시험은 여기 나와. 그럼 국세에는 어떤 세금이 있는지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고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세예요. 자, 다시요. 소득세나 법인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국세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 하면 다음 세금 중에서 국세인 세금이 어떤 것이냐 요거 물어봐. 이번 학개론 시험에서 이걸 물어봤어.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그럼 그거 일단 맞았는가 틀렸는가? 맞았어. 봐요. 맞았죠. 이게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쉬운 걸 한 문제 줬어. 그럼 거저 맞는 거 2.5 거저 맞았어요. 그런데 세법 공부하신 분은 맞는데 2차 포기하고 1차만 하신 분은 국세 종류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요. 소득세나 법인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부가가치세는 누가 필요해서 걷어가는 세금이란 이야기인가? 국가가. 봐요. 말을 하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쓸 것도 없잖아요. 아, 저런 게 국세구나. 자, 됐어,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중에서, 자요, 특이한 거, 요렇게 생긴 거. 왜 특이하냐면,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세금이 필요하네. 농어촌을 위해서 누가 특별히 세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 국가가.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도 지방세란 이야기인가? 국세란 이야기인가? 국세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국세 종류는 어느 정도 봤어요, 이제. 자, 이제 지방세로 가보죠. 그럼 이제 정의는 안 읽어도 되겠죠?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면 국세. 그럼 지방에서 걷어가면 지방세. 끝. 이거 정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막 여기다 막 밑줄을 그은 사람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방세도 이제 종류. 자, 지방세 종류는 국세만 알아버리면 지방세는 몰라도 되겠죠? 국세를 찾아라. 그럼 국세 찾으면 돼. 그러면 지방세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국세 찾으면 돼. 그럼 지방세 찾아라. 그러면 국세만 없애버리면 돼.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시험에는 요 3개만 나와. 딱 3개만. 자, 물건을 취득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 요 3가지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대표적인 무슨 세라는 이야기인가? 지방세. 끝.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세금을 하나 봐야죠. 특이한 거. 자, 요것만 이제 조심. 자,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있는데 여기는 요 말이 붙었어요. 지역, 지방이나 지역이나요. 앞에가 지방자가 붙었거나 지역이 붙는 세금은 지방세. 앞에가 지방이나 지역이 붙어 있는 세금은 지방세. 그런데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건 이건 지방세라겠는가 국세라겠는가? 국세. 그것만 주의하라는 거. 그래서 농어촌을 위해서 국가가 특별히 쓰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요것들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뭐 어디에 들어가는 세금 어디에 들어가 이거 다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제 연습. 이제 스스로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연습만 하시면 딱 끝나 이제. 요것만 해버리면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신 분이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말을 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내니까.
스스로 지금 배웠던 내용을 잘 들었으니까 잘 기억해서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말하는 연습하세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자, 취득세, 지방세.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맞잖아.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소득세, 국세. 상속세, 국세. 인지세 모르겠네? 그럼 법인세, 국세. 야, 증여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자동차세,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나도. 자, 농어촌 특별세, 국세. 지역자원, 지방세. 나머지 모르겠네? 자,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죠? 그럼 이제 눈치껏 이제 때려잡아 보는 거예요. 자, 인지세, 인지세. 인지 그러면 국세겠다, 지방세겠다. 자,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인지는 정부 수입인지입니다. 자, 그럼 국세다, 지방세다? 그렇죠, 국세죠. 그래서 인지세는 국세예요. 근데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정부 수입인지예요. 지방 수입인지가 아니라 정부 수입인지니까 요건 국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가 나오는데 자동차세는 국세일 것 같다, 지방세일 것 같다? 거의 많은 분이 국세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세예요. 자동차는 그 지역, 자, 지역 단위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 김포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경기도지사 명의로 아마 나올 거예요. 또는 김포시장 명의로 이렇게 시장이 나한테 고지서를 보낼 거예요. 국세청장이 보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세에 대한 고지서를 보내. 그래서 이건 지방세. 자, 이제 주민세는 국세일 것 같다, 지방세일 것 같다? 지방세. 그 다음에 담배는 국세다, 지방세다? 자, 담배는 프랑카드를 생각하면 돼. 어느 프랑카드에 갖다 봤더니 우리 지역의 담배를 애용해 주세요. 우리 지역의 담배를 애용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국세다, 지방세다? 그렇죠, 지방세니까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사셔야 우리 지역의 예산으로 충당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사가 주세요.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자, 레저세는 뭐냐면 어디냐면 과천, 경마장에 가서 말에 배팅했을 때 내는 세금. 그러면 경마장이나 과천이죠, 과천. 과천이라는 경마장에 가서 배팅을 하면 거기 과천시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레저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됐죠, 이제? 한 번 했죠? 자, 지워. 자, 이제 말하는 연습. 이제 두 번째 하면 이제 익히셔야 돼요. 자,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소득세, 국세. 상속세, 국세. 인지세, 국세. 법인세, 국세. 증여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주민세,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레저세, 지방세. 봐요, 두 번 하니까 되죠. 여기서도 막힌다. 그럼 한 번 딱 더 하면 세 번 해버리면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딱 해놓고 맞춰버리라는 얘기예요. 굳이 이걸 막 이 표를 그려가지고 막 써가지고 연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로 풀어서 익혀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죠. 자,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소득세, 국세. 상속세, 국세. 인지세, 국세. 법인세, 국세. 증여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주민세,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내저세, 지방세. 끝났네.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에서 국세인 걸 골라라. 자, 국세인 거 골라. 1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그래요, 그게 이번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 시험 문제예요. 이게 답이었잖아요. 이렇게 쉬워요. 한 문제 맞추는 거 진짜 쉬워요. 자, 두 번째. 이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는 다 잡았어요. 이제 국세, 지방세 연습 끝났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로 이제 가봐.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세법 문제가 출제돼요. 이쪽에서는 세법 문제가 출제되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자, 정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인세라는 말은 인, 사람 중심의 세금. 밑줄 안 그어도 돼요. 자, 사람 중심의 세금, 사람 세금. 사람을 중심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을 인세. 자, 그러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으며 오른손에 2개를 들고 있고 왼손에 2개를 들고 있으면 합치면 총 몇 개 들고 있는가? 4개. 3개를 했네요.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뭐 해서 계산한다? 합쳐서, 더해서, 합쳐서 끝났네요. 사람이니까 합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A라는 사람이 김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서울 학원에서 강의하고 다른 지방 학원에서 강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강의한 학원이 총 몇 개란 이야기인가? 3개. 그럼 3군데에서 받은 소득을 다 뭐 해서 계산한다? 합쳐서.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이 번 소득은 합친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직장을 2군데 다니면 2군데 직장에서 번 걸 합쳐서 계산한다. 이게 인세란 이야기예요. 그럼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줘야 되는가? 조금 내줘야 되는가? 많이 내야 되니까 소득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따라서 높아지니까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을 하면 되고? 누진세. 그래서 누진세로 가는 거예요. 해결했네요. 누진이라는 이야기는 커지면 커질수록 율도 높아지는 걸 누진율이라고 그래요. 커질수록 더 금액이 커지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도 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세는 사람 중심으로 합쳐서 계산하고 세율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율로 세금을 징수하겠습니다. 그러면 돼. 이제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는 잠시 후에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용어 다시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물세. 자,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요걸 물세라고 그래. 약자로요. 물건에 대한 세금. 물건 세금. 자, 그럼 물건. 자, 이거 물건이죠.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을 합쳐서 우리 세금을 계산하겠는가? 물건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계산하겠는가?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럼 물건은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합칠 필요 없이 한 개당 하나씩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누진적으로 계산하겠는가? 그것만 계산하면 되겠는가? 그것만. 그래서 이거는 비례세율로 가는 거예요. 금액 크기하고 상관없이 세율이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슈퍼에서 물건 사면 물건값에 한 개당 물건 하나당 몇 프로씩 세금 붙어 있던가? 10%. 금액이 크든 작든 10% 똑같이 붙어 있죠. 그게 비례세율이에요. 자, 해결했네요. 물건을 중심으로 할 때는 따로따로, 사람을 중심으로 할 때는 합친다. 이 2개만 딱 생각하세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 합친다. 물건을 중심으로 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세금의 종류를 가지고 익힐 건데 그 제일 밑에 보면 이 표가 있을 거예요. 이 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연습할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연습하면 돼요.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세는 내가 물건을 사면 내는 걸 취득세라고, 물건을 취득하면 내는 걸 취득세라는데, 그럼 물건을 취득할 때 예를 들어 제가 1년에 주택을 2개를 취득한다. 예를 들어봐요. 이번 달에 집을 하나 사고 다음 달에 집을 사면 2개를 더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는가? 따로따로 계산하겠는가? 따로따로. 합치는 거 아니에요. 물건 살 때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니까 인세다? 물세다? 물세. 물세니까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금 한번 익혀보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계산하겠는가? 1년치를 묶어서 계산하겠는가? 할 때마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취득 단계마다. 취득할 때마다 세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취득세예요. 할 때마다 계산합니다. 물세니까 개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계산합니다. 자, 이제 등록면허세. 등록이라는 것은 이 녹자가 그냥 등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세. 등기할 때 내는 거. 자, 그러면 등기는 할 때마다 세금을 내겠는가? 1년에 한 번 묶어서 내겠는가? 할 때마다. 자, 그럼 물세네. 물세니까 개별과세입니다. 그럼 등록면허세도 1년에 한 번 계산하겠는가? 그때그때 계산하는가? 그때그때. 오, 해결했네. 그럼 작년 시험 문제. 자, 작년 저희가 37회를
준비를 하니까 36회가 작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6회 시험에서 취득세는, 자, 시험에 두 줄이 나왔는데 취득세는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맞았는가 틀렸는가? 맞았죠.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맞았죠.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자, 여기에요. 여기 시험 문제였어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마다, 이런 걸 문제라고 그냥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재산세. 재산세는 좀 특이해. 요거는 약간 특이하네요. 재산세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이런 물건이 있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라는 요 5개 물건이 있는데, 이런 물건을 손에 들고 있으면, 자, 들고 있는 걸 두 글자로 보유라고 그래. 재산세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면 물리는데, 이 중에서 재산세 중에서 토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쳐서 세금을 물리고,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 총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서 토지는 합쳐서 물리는 거예요. 토지는 합쳐서 물리는 거예요. 토지는. 그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합쳐서 물리겠는가? 따로따로 물리겠는가? 따로따로.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따로따로 물리겠습니다. 그럼 시험 볼 때 가장 헷갈리는 게 여기예요. 여보. 이걸 우리 시험 공부하는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출제하신 분들도 헷갈려. 그래서 34회 저 지문을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 출제했는데, 출제위원이 잘못 출제해서 제가 이렇게 쭉 학개론 시험 문제를 보다가 이거 문제 잘못됐는데? 이렇게 문제 내면 답이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냈어? 그랬더니 학개론 선생님들 답이 있대요. 이거 답 없는데 이거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왜 찾을 수 없냐면 문제다 뭐라고 써놨냐면 부동산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부동산 속에는 토지도 들어있을 수 있고 토지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는데, 이걸로 물어봤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 정답이 돼야 된다. 이를 제기했어. 그랬더니 진짜로 모두 정답 처리해 줬어. 출제 오류로. 잘못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도 이런 건 헷갈려요.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건 정확한 거고 출제하신 분들도 헷갈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재산세 물건 중에 토지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합쳐서 계산하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자, 다시 토지는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따로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이제 35회 시험에서 나왔던 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김포에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김포에 주택을 2채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합쳐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봐요. 지금 잘 들으신 분은 말을 하잖아요. 다시. 이게 듣는 걸 잘못 들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딱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럼 주택은 토지다, 토지가 아니다? 토지 아니죠. 그럼 김포에 제가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합쳐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그런데 35의 시험은 어떻게 냈냐면 김포시에 2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틀렸네요. 봐요. 이게 시험 문제라고 낸 거예요. 이런 걸 시험이라고 내는데 너무 어려워요. 세법이 진짜 뭔 이런 세금이 있대요. 막 그래. 이 흐름을 못 잡으니까. 이것만 딱 잡으면 아니 지금 출제위원 나를 자꾸 장난하냐 그래.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냈냐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시험 문제 냈냐는데 시험 보시는 분 우와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문제 풀라고 막 그래. 자, 다시. 그러면 만약에 김포에 제가 김포에 건물을 두 동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 2동을 가지고 있으면 2개를 합쳐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다 해결했잖아요. 왜? 토지가 아니니까. 따로따로. 그럼 김포에 제가 땅
토지를 두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한다, 합쳐서 계산한다? 합쳐서. 엄청 쉽잖아요. 이 틀만 여기만 딱 잡으시면 돼. 여기만. 근데 이걸 잡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에 두려워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두려워하면 겁이 나서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그건 두렵지 않으면 당연한데 쉽네 이거. 그러면 진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이 부동산은 주택이라는 것하고 토지만, 주택하고 토지에 대해서만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부동산. 근데 재산세에서는 부동산이라는 말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말고도 선박도 있고 항공기도 물리니까 부동산이라고 말 안 해.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주택과 토지를 뭐 하여 이 말인가? 합쳐서.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라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는 지역에 있는 주택과 토지다,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다. 전국. 누가?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다 합쳐서 세금을 물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이 중심이다, 물건이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그러면 주택이든 토지든 전부 묶어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 따로따로 고지서를 계산한다? 묶어서 한 장으로 묶어서 고지서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무슨 세율이 기본이 될 것 같다? 그렇죠. 봐요. 기본 틀을 알아버리니까 누진세율, 아무것도 뒤에 배운 적도 없는데 누진세율일 거예요 하고 알아버리잖아요.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그냥 쉽게 공부할 수 있고 두렵지 않는데, 들어가서 토지의 세율은요 무슨 세율이고 무슨 세율이고 막 이걸 외우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뭐 세법 이렇게 복잡하자고 막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 해결했죠. 종합부동산세도 사람이 중심이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합쳐가지고 계산하니까 일단 세율은 누진세율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익혔어. 자, 양도소득세. 여기서 소득이라는 것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말해요. 개인들의 소득. 개인이 무엇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이야기인가? 양도. 자, 양도. 자, 그러면 소득은 개인, 사람이네, 사람. 그러면 사람이 번 소득은 일단 사람이 번 소득은 사람이 벌었네. 그러면 사람이 번 소득은 따로따로 계산한다, 합쳐서 계산한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제가 1년에 부동산을요, 이번 달에 부동산 하나 팔고 다음 달에 부동산을 팔았어. 1년에 부동산을 2개를 팔았으면 이 2개를 합쳐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합쳐서. 봐요, 아무것도 생각 없죠. 합쳐서 계산했으니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누진세율이다. 봐요, 끝났잖아요. 형,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세율까지도 다 익혀버렸잖아요. 이 틀에서 그걸 찾아내셔야 돼. 요것을 정확히 익혀주시면, 사실 저것만 익히면요, 그냥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이것만 익히시면, 요거 익히시면 시험 문제는 한 7문제, 8문제를 맞춰요. 요 기본만 알면, 요 틀만 알면. 이 틀 안에서 시험 문제가 매년 한 7문제씩 나오거든요. 저걸 해석할 수 있는가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각각 세에서. 이 각각 세금에서 이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36회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이건 정답이네요. 이건 정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양도소득세 이제 2번을 팔았는데 한 번 팔면서 임시로 세금을 먼저 냈어. 임시로 먼저 낸 세금이 있으면 나중에 1년치를 합산해서 정산할 때 임시로 낸 세금은 그대로 놔두고 물린다, 빼고 물린다? 빼고. 합해서. 왜? 1년치를 합산해서 정산해야 되니까. 1년치를 합쳐야 되니까 합치장 임시로 낸 세금이 있으면, 미리서 조금 내놓은 세금이 있으면 이거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내시면 돼. 이게 36회 기출문제 정답 문제.
뭐라고 냈냐면 임시로 낸 세금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내놨어. 그건 엉터리잖아요. 임시로 내놓은 거 있으니 그거 빼고 합산해야 되니까 정산해야 되니까 먼저 낸 거 빼고 나머지만 정산하면 되겠죠. 나머지만 추가로 내면 되겠죠. 이 부분을 이번 연도 시험이라고 된 거예요. 앞에서 임시로, 이건 합산이니까 임시로 낸 게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만 추가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인세와 물세 비교는 잡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교재 책에 있는데 책 안 보고 칠판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책에 문제 있으니까 문제는 이거 틀린 걸 찾으라 했어요. 자, 뒤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상속세, 국세, 증여세, 국세. 틀렸네.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요. 자, 또 여기는 국세에 속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소득세는 국세. 맞았네. 자, 국세에 속한다. 양도소득세는 국세, 교육세 잘 모르겠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방세에 속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지역 지방세, 지방세. 또 국세에 속한다. 부가가치세 국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그럼 틀린 걸 찾아라 했으니까 답은 1번이네. 요게 작년 감정평가사 실제 기출문제예요. 요게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나온 시험 문제를 올해 우리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이걸로 시험 문제를 냈던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서 문제를 냈던 것을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이걸 응용해서 그대로 문제를 출제했어요. 똑같이 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안 보고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는 개별과세인 물세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개별과세다, 합산과세다. 취득할 때마다 개별과세. 맞았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인세이다. 인세니까 합산과세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사람이 중심이다, 물건이 중심이다. 사람. 그럼 맞았네. 양도소득세는 인세이고 합산과세다. 그 다음에 또 인세라겠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그랬네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이니까 무슨 과세로 간다는 얘기인가? 합산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이고 합산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쭉 따라가 보니까 개별과세고 물세입니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개별과세고 물세입니다. 언제나 재산세 나오면 조심해야죠. 재산세. 자, 재산세. 합산과세하는 인세입니다. 인세는 누구만 인세를 하겠는가? 토지. 주택은 아니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책의 지문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칠판 보고 저래서 틀렸구나 알면 나중에 스스로 이제 지문 읽으면서 이것 때문에 틀렸네 하고 내가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을 장하게 들어주시고 말을 한 다음에 내가 문제를 딱 풀면서 밑줄을 그어보면 이건 틀렸네 하고 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신 분은 막 설명하면 이거 받아 적으려고 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건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이건 토지가 아니죠. 토지가 아니니까 이것들은 물세이고 개별과세인데 이 속에는 여기에는 주택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걸 다 익히려면 안 되고 요 4개를 다 익히는 게 아니라 토지만 인세고 토지가 아닌 것은 물세다 그러면 돼. 그러니까 5개를 다 애올라가면 안 되고 5개 중에서 토지만 인세고 나머지 4개 너는 인세 아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인세로 가고 나머지는 아니요 이러면 돼. 이런 식으로 익히시면 돼요. 처음에는. 자, 이제 다시 한번 익혀보죠. 이제부터는 이제 지문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제 국세라고 했으니까 소득세는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이제 지방세다 그랬네요. 그러면 자동차세는 지방세, 지역은 지방세. 맞았네요. 그 다음에 또 국세다 그랬으니까 상속세는 국세, 증여세 국세. 또 여기는 지방세 그랬죠.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틀렸네. 봐요. 되잖아요, 이제. 이게 쓰기가 되잖아요. 말을 한다면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쓰는 건 안 해도 돼. 말만 풀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재산세는
지방세. 끝. 자,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게 이게 쓰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연습. 취득세. 자,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끝. 요 뒤에는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지방세라겠네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 그런데 여기는 국세라겠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자동차세는 지방세. 틀렸네요. 딱 몇 개만 익혀놓으니까 문제 지문 지금도 시험 볼 수 있잖아요. 자, 다시요. 여기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그랬네요. 여기는 국세에 해당한다. 그럼 앞에 건 뭐죠? 종합부동산세, 국세, 소득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이제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다 맞았네. 이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놔두고, 6번 같은 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안 배운 걸 그냥 일단 보조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인세라겠고 여기는 물세라겠네. 재산세 중에 누구만 인세에 들어갑니다 그랬는가? 토지. 자, 됐죠? 그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물세, 토지는 인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인세라겠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인세인데 사람 중심으로 인세다, 가족 중심으로 인세다. 사람. 그럼 세대별 틀렸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제가 집안을 팔고 제 배우자가 집을 팔았으며 나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사람별로, 인세니까 사람별로. 인세는 사람이에요. 세대가 아니에요. 사람. 그럼 세대란 말은 쓰시면 안 돼. 사람별로 인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 또 여기는 인세라겠네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이 중심이다, 물건이 중심이다. 사람. 맞았네. 그러니까 지문을 제가 분명히 다 읽은 거 아니죠. 제일 핵심 단어 물어보는 게 뭔지 물어보고 어떤 세금인가를 딱 봐가지고 요게 인세냐 물세냐만 잡아버리시면 되는 거. 이러면 모든 게 다 1편 끝나버린 거예요. 자, 테마 1번에서 한 문제 건져버렸네요. 자, 이제 테마 2번 가보죠. 이제 조세 용어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자, 용어. 자, 용어 중에 어떤 용어들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용어. 세금 공부할 때 필요한 용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세금 필요한 용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표준세율이다. 그러면 이 단어를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세율의 표준이다. 자, 표준이라는 글자만 알면 돼. 표준은 뭔지. 표준이 뭐지? 표준. 많이 들어봤는데 표준은 딱 정해놓고 표준이다. 그러면 이 표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 남성의 표준키다.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제 키하고 똑같겠는가요? 키보다 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는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럼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유도리가 있어야 돼요.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표준은 움직일 수 있는 게 표준이에요. 움직이는 게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말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세율이 표준이다. 이 표준이 되는 세율이라는 이야기, 이 세율은 고정된 세율이다, 움직이는 세율이다. 그렇죠. 움직이는 세율이다 이 말이에요. 표준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표준은 움직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준지의 가격이다. 그럼 이 가격은 언제나 고정이다, 움직일 수 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러면 대학 수능 점수에서 표준 점수 나오면 표준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보다 무조건 똑같아야 된가요? 모든 수험생이 같아야 된가요? 더 맞은 사람도 있고 적게 맞은 사람도 있겠는가? 더 맞은 사람도 있고 움직이는 유도리 있다. 자, 그러면 표준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율은 표준 세율이니까 이 세율을 기준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유도리 있게 해라. 이게 표준 세율이에요. 유도리 있게 하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그래. 자, 그럼 이제 이 세율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이렇게 세율을 정해놓으면 반드시 이 세율을 갖다 쓰라는 이야기인가? 이 세율을 참고해서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라는 이야기인가? 올렸다 내렸다 해라. 자, 그게 이 말이에요. 자, 여기만 딱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돼. 이것만. 그 세율에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지역별로 세금을 딱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인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내. 자, 지역별로 취득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 그럼 취득세라는 세율은 예를 들어서 세율이 5%다. 그럼 5%다. 그러면 서울도 5%, 경기도도 5%, 인천도 5%, 모두 5%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몇 프로 범위 내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50%. 50% 범위 내에서는 올려서 걷는 데도 있고 50%만큼 낮춰서 걷는. 우리 지역 예산이 부족하면 50%를 더 받을 수 있고 우리 지역 예산이 더 많으면 넘치면 50% 깎아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프로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암기할 것 없어요. 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도 50%만큼 가감할 수 있어. 똑같네. 재산세도 50%만큼 가감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세금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올렸다 내렸다 한다. 50%. 그런데 시험 문제 어떻게 돼요? 등록면허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7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틀렸네. 지역별로 몇 프로까지만 가감이 가능하다. 50%. 반절만 50%만 가감할 수 있다.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막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라는 게 뭐냐? 이건 이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하고 용어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세법에서 납세 의무자라고 쓸 때가 있고 납세자라고 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납세 의무자라 하고 어떨 때는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익힐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자, 은행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 자, 은행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서 내가 은행이다 생각을 딱 하세요. 내가 은행인데 우리 은행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에게 복권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은행이다. 우리 은행이 복권에 당첨이 되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분에게 당첨금을 주는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딱 잡으세요. 근데 복권에 당첨받은 사람이 당첨되면 은행에 와서 나 복권 당첨됐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은행이 그래 알았어요. 여기 돈 있어요 하고 전액을 주는가 세금 띄고 주겠는가? 세금 띄고. 왜 세금을 띄고 주겠는가? 왜?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정부가 너 은행 너 돈 줄 때 세금 띄고 줘라. 너 세금 안 띄고 줬다. 너 잘못하면 너한테 물려버린다. 협박하니까. 그러니까 협박하니까 은행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돈 줄 때 100억이면 한 30억 띄고 한 대략 30% 정도 세금 나오니까 30억 띄고 70억만 드릴게요. 그럼 30억은 이미 세금으로 띄었어. 그럼 은행이 세금으로 띄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자기가 낼 것을 자기가 띄었는가요? 다른 사람이 낼 걸 임시로 띄어서 들고 있는가요? 그렇죠. 다른 사람 거. 다른 사람 세금을 들고 있죠. 다른 사람 세금을 들고 있다가 내가 띄워놓은 돈을 정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에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자기 걸, 내 것을 내가 내는 것을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럼 은행은 자기 돈을 자기가 내고 있는가 남의 걸 받아서 내주고 있는가? 남의 걸 받아서 내니까 이 사람은 납세 의무자다, 납세 의무자는 아니다. 아니다. 끝났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은행을 이름을 뭐라 하는지 이제 은행의 이름을 붙이셔야 돼. 은행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은행은 이렇게 말해. 특별 징수 의무자라고 그래. 특별히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특별 징수 의무자. 우리 이제 용어 쓸 때 특별 징수 의무자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는 저 사람 은행이다. 그럼 은행은 자기 돈을 자기가 냈다. 남의 걸 받아서 냈다. 남의 걸 받아서 내니까 특별 징수 의무자나 납세 의무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이제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이 사람 누구란 자인가? 은행은 납세 의무자란 자인가? 아니란 자인가? 아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 여기를 제외 반대로 뭔가요? 포함. 그러면 시험 볼 때는 제외를 포함이라고만 살짝 바꿔놔. 제외라는 단어를 포함이라고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은행이라고 다시 생각해봐요. 자, 은행인데 이제 오늘 토요일 날 이제 복권에 당첨되신 분이 월요일 날 당첨금을 수령하러 왔네. 복권 내밀는 거야. 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금액 돈을 줘. 돈을 줄 때 전액을 다 줘버린다. 세금을 띄고 준다.
세금 띄고. 그러면 세금은 은행이 들고 있다가 은행이 정부에게 전달하니까 은행에 이름을 뭐라고 붙여라?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가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은 자기 돈을 자기가 냈다. 남의 걸 받아서 전달했다. 남의 걸 받아서 전달했으니까 은행은 납세 의무자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여기에서 요 단어만 바꾸는 거예요. 요것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줄만 딱 그어놓으면 돼요. 납세 의무자는,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내 것만 내가 내는 사람이다. 남의 것도 내가 내는 사람이다. 내 거. 근데 은행은 남의 걸 받아서 내니까 납세 의무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 요거 생각만 딱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납세자. 납세자는 누구냐면 요 사람은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전부 갖다 주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 그럼 내 세금이든 남의 세금이든 상관없이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 그럼 납세자는, 은행도 납세자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남의 거 받아서 낸 사람도. 그러면 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은행은 납세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됐죠? 그러면 문제 풀 때 딱 하나, 요것만 알면 되겠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요 용어만 정확히 알면 납세자는 공부 안 하셔도 돼. 자, 다시. 은행은 납세 의무자에 들어간다, 납세자에 들어간다. 납세자. 끝. 자, 끝났죠? 자, 지금 입으로 말하신 분은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돼. 이제. 다 알아버렸으니까. 자, 특별징수. 자, 특별징수는 누가 특별히 징수하는가? 방금 했잖아요. 두 글자. 은행이 특별히 징수하는데, 특별히 징수한 이유는 그렇게 은행한테 정부가 시켜가지고 은행한테 징수를 시키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편하다, 불편하다? 편하다. 편하다고요? 오, 그래요. 그래서 특별징수는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특별징수 나오는 순간, 아, 저 방법이 제일 편하구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오늘 복권에 100억이 당첨됐다고 예를 들어봐요. 100억이 당첨이 돼가지고 월요일 날 은행에 가서 100억을 수령하면 100억 중에 30억을 세금 내라면, 알았어요, 제가 세금 낼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세금 내겠는가? 갖고 날라버리겠는가? 갖고 날라버리죠. 세금 못 받아요. 그래서 돈을 줄 때 세금을 더 띄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징수란 이야기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행이 돈을 띄어버리는 게 세금 받기 뭐해서 띄어버린다? 편해서. 그래서 특별징수란 용어가 나오면 편의상이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 오케이, 저게 답이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제2차 납세 의무자예요. 제2차. 그러면 2차니까 앞에 뭐가 숨어 있겠는가? 1차. 그럼 2차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2차 납세 의무자라는 이야기는 두 번째로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첫 번째에서 정부가 세금을 다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으니까. 앞에서 못 받았으니까 너 두 번째로 내놔라. 그러면 두 번째로 내놔라. 그러면 앞사람을 뭐해서 내놔라? 앞사람 못 냈으니까 앞사람이 못 낸 만큼 못 낸 거 네가 어떻게 내놔라? 대자 써보세요. 대신 내놔라. 대신. 자, 2차로 대신 내놔라. 그런데 대신을 우리 우리글로 바꿔보세요. 그래요, 가름. 2차 나오면 무조건 가름, 대신. 요거 대신하여, 이 말이에요. 그러면 2차 납세 의무자 용어를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끝에는 가름하여,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가름하여,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뭐 2차는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제2차 납세면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요거 책에 있는데 요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자, 6번 연대 납세 의무자로 가봐요. 자, 연대라는 것은, 자, 이제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우리 스마트반 수험생 되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연대 책임이 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합격하고 일부는 떨어져서, 합격하신 분들도 연대 책임이 있으니까 떨어지신 분이 한 분이라도 떨어지면 합격하신 분도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된다. 합격했더라도 수강을 다시 해야 된다. 왜? 연대 책임이 있으니까. 연대라는 이야기는 혼자 책임이다, 모두 책임이다. 모두. 자, 연대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자,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군대 처음에 신병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앞에서 수료식 할 때 제가 구령을 붙였거든요. 뭐라고 붙였냐면 연대 하고 붙였어. 뭔 소린가요? 그 소리가? 모두 똑같이 움직여 이 소리예요. 연대 그 말이에요. 연대란 말이에요. 연대란 말이 있으면 납세의무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란 이야기는 그 안에 있는 모두는 동일하게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걸 연대 책임이라,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걸 연대 책임이라, 똑같은 거.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 반 학생 중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 반 단체가 기합을 받으면 무슨 책임을 물어서 우리는 단체 기합 받는가? 연대 책임을 물어서. 그게 연대예요. 동일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똑같은 책임을 지면 이건 무슨 납세 의무란 이야기인가? 연대 납세 의무입니다 이 말이에요. 뭐 끝난 거예요. 이거 뭐 바로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자, 버증을 썼다. 그럼 버증을 쓴다는 이야기는 우리 버증을 쓰면 우리 신고서 버증을 쓰든가 돈에 대한 버증을 쓰든가? 돈. 자, 돈. 자, 납부에 대해서만 버증을 하는 사람을 버증인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세금 못 내면요 내가 내드릴게요. 내가 저 사람 돈 내가 내줄게요. 이게 버증인이에요. 그게 버증이에요. 신고납부. 자, 이제 그림 잘 봐보세요. 신고납부라는 이야기는 세금을 내가 계산해. 내가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세금을 계산해서 이 서류에다 써. 세금을 얼마라고 써가지고 내가 이 쓴 서류를 정부에게 주는 걸 신고납부라고 그래. 내가 계산하고 세금을 내가 계산해가지고 정부에게 주는 것을 신고납부라고 그래. 내가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래서 이 세금을 계산해서 내가 정부에게 갖다 주는 것을 이걸 신고납부라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보통징수. 보통징수라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나에게 통보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는 것을 통보징수라고 하는데, 통보징수라 하니까 발음이 좀 세네. 그래서 발음을 약하게 하려고 바꿨어. 그래서 보통징수입니다. 용어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도 보통이라니까 발음이 좀 약하네. 그래서 보통징수로 명칭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징수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계산하겠다, 정부가 계산해 주겠다. 정부. 그것도 세금이라는 공무원이 계산해 주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 집에 내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세금 이만큼 세금 내세요 하고 고지서 날라오면은 그건 신고납부다, 보통징수다. 그게 보통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오면 보통징수, 내가 계산해서 서류를 정부에게 제출하면 신고납부. 자, 이제 여기는 이걸 익히셔야 돼. 이제부터 이건 익히셔야 돼요. 표가 없네. 자, 어떤 게 신고납부가 어떤 게 보통징수인가 요거를 이제 익혀주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올 건데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물건을 샀어. 자, 오늘 이 건물을 제가 100억에 샀어. 100억에 샀으면 정부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정부가 알아서 계산해서 나한테 보내주겠는가요? 나한테 신고하라 하겠는가요? 나한테 신고하라 하겠죠. 그럼 취득세는 신고납부다, 보통징수다? 신고납부. 왜? 내가 취득했으면 그 사람이 이 금액을 제대로 아니까. 그럼 이제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와. 재산세는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정부에게 신고하든가요? 정부가 얼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든가요? 날라오죠. 날라오니까 재산세는 보통징수다, 신고납부다? 보통징수.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부동산을 팔았어. 이 건물을 오늘 500억에 팔았어. 그러면 양도했으니까 양도한 금액은 내가 안다, 정부가 안다? 내가 알죠. 내가 팔았으니까 내가 알겠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나한테 신고하라 한다,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 나한테 신고하라 한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다, 보통징수다? 신고납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본인이 알겠으면 본인한테 하라고, 그게 아니면 정부가 보내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는 나한테 신고하라 하는가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주든가? 정부가 보내주죠. 자동차세. 그럼 자동차세는 신고납부다, 보통징수다? 보통징수다.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징수는 고지서 보내가지고 내려가는 건 보통징수, 내가 알아서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을 신고, 납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가산세. 자, 가산세. 가산세는 매년 시험에 하나씩 나오는데 올해도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가산세 한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됐는데, 이제 가산세는 뭐냐면, 가산세라는 이거예요. 가산, 벌칙. 자, 벌을 받을 때 내가 제대로 일을 하면 벌을 받는가요? 안 하면 벌을 받는가요? 안 하면. 자, 그럼 이거. 자, 의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요? 꼭 해야 되는가요? 꼭 해야죠. 꼭 할 일을 이행하지 아니하니까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하면 가산세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예전에는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다닐 때 숙제가 무지 많아요. 맨날 숙제를 내줘.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럼 숙제를 안 해가면 때려. 왜? 벌 세워. 할 일을 안 했는가? 안 해도 될 일을 안 했는가? 할 일을 안 했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아니, 안 해도 될 건데 왜 시킨가 모르겠어. 안 시켜야 되는데. 근데 중고등학교 갔더니 또 숙제를 무지막지하게 내주고 안 해오면 막 밀착으로 때려. 그러니까 우리는 가산세는 무서우니까 일을 하겠는가요? 안 무서우니까 일을 하겠는가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면 정부도 이 가산세는 무겁게 해놨겠는가? 가볍게 해놨겠는가? 무거워.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이걸 안 물려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거예요. 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벌이 몇 프로씩 벌인가를 요걸 시험 문제에서 낸다는 이야기예요. 올해도 그걸 시험 문제로 냈어요. 그럼 가산세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정부가 가산세를 물려버린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내가 계산한다, 정부가 계산해 준다. 내가 한다 했잖아요. 물건 샀을 때 금액을 내가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신고 안 하면 정부는 추가로 뭘 물려버린다? 가산세.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안 하니까 가산세 물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내가 한다, 정부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또 무슨 세 물려버린다? 가산세 물려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라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정부가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려버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징수금이라는 게 있네요. 징수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징수, 걷어간다. 손으로 지어버린다. 손으로 지어서 가져가는 거. 징수금. 누가? 지방자치단체.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리는 세금의 이름은 지방세죠. 그래서 지방세를 걷어가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름이 체납처분비라는 게 있는데 세금을 납부를 연체하면 그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이제 체납처분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이제 팔아버릴 때까지 이 사이에서 정부가 쓴 돈을 요걸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용어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세금을 그 사람이 안 내니까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가져갈 때까지 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그럼 체납처분비도 정부가 자기들이 쓴 돈이니까 정부가 걷어가겠는가 안 걷어가겠는가? 걷어가겠죠. 그래서 그것도 징수금 속에 들어있어요. 그냥 참고 용어로만 보세요. 이런 것들은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면세점 뭐냐면 세금을 면하는 점이다. 이 금액까지는 세금 안 물리겠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그 금액,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리겠다. 이런 걸 면세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액,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징수 걷어가는 걸 면제하겠다. 너무 적은 돈은 우리 세금 안 받아요. 자, 그럼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지서를 보낼 때 금액 예를 들어 1,000원짜리 1,000원 세금이 나오는데 고지서 보내면 인건값, 종이값도 안 나와. 그럼 걷겠는가 안 걷겠는가? 안 걷어.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 한번 있는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나왔네요.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2,000원도 안 되면 괜히 걷어봤자 비용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00원 미만인 세금은 아예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요게 이번 재산세 기출문제예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물건 가격이, 내가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 50만 원 이하였을 때는 세금을 아예 안 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요것도 올해 시험에 나왔어. 두 개 다 나왔어. 그럼 취득세 면세점이면 취득세 안 물려. 취득세 아예 안 물려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2,000원도 안 되면 고지서를 아예 안 보내버린 거예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문제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통 징수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보통 징수다. 정부가 고지서 보내는 게 보통 징수다. 정부가. 자, 그러면 편의상이라는 용어를 쓰면 편의상은 앞에가 뭐라고 바꿔야 되는가? 그렇죠. 특별 징수로 바꿔야죠. 특별히 징수하는 게 편하다. 1번 틀려. 이게 답이네. 이게 시험이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쉬운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다음 세율 중에 표준이라는 세율은 다 고정이 돼 있는 게 표준이다. 움직이는 게 표준이다. 움직이는 게 따르지 않냐할 수 있는 움직이는 거. 됐죠? 끝. 자, 이제 세 번째. 세무공무원 뭐 필요도 없는 거죠. 납세자. 자, 납세자. 이 사람은 내 것만 낸다. 내 것 남의 거 다 낸다. 다 내니까 특별징수 의무자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끝. 자, 징수금.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모두를 합쳐서 징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자, 가산세. 가산세는 왜 가산세를 물린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으니까 가산세 물리는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나오면 내 것만 내가 낸다. 남의 것도 내가 낸다. 내 것만. 그럼 특별징수 은행은 납세 의무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데 이거를 제외한다? 오, 이렇게 돼야죠. 특별징수 의무자는 제외한다. 특별징수 그러면 뒤에는 편의상. 없네. 틀렸네. 세무공무원 그랬으니까 여기는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오겠죠. 보증을 쓰는 사람은 그 뭐에 대한 보증이다? 보증. 돈. 납부. 자, 제2차. 두 번째로 내는 사람이니까 첫 번째 사람을 뭐 해요? 대신 가름하여. 끝. 단어에서 필요한 단어 딱 한 개씩만 찾으시면 문제 답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강의할 때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그 시험용으로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제2차 납세의무자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 연결되는 단어 위주로 시험만 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지문 다시 가보죠. 표준 그러면 표준은 움직인다, 고정이다. 움직인다. 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다. 납세 의무자는 내 것만 그러면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너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틀렸네요. 세상 쉽네요. 자, 세 번째. 납세자. 내 것 남의 것 모두니까 특별징수물을 포함한다. 징수금,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모두를 묶어서 징수금이라 한다. 그다음에 보통징수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계산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편의상 그랬으니까 너는 편의상이라 했으니까 너는 특별징수가 되겠습니다. 연대 그러면 모두 똑같이 그러면 두 글자로 가름이 아니라 동일. 그럼 가름이 나오면 여기는 제2차. 보증인 그러면 뭐에 대한 보증? 납부를 보증한 자만 보증인이라고. 납부를 보증한 자. 네, 과세 표준 이거 안 배웠으니까 놔두시고. 자, 면세점. 세금을 면한다. 그러면 세금을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이게 면세점. 끝나버렸네. 봐요. 테마 2번까지 끝났는데 할만하네. 조금만 익히면 진짜 시험 보러 가면 다 맞추겠는데? 이 생각을 지금 하셔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두려움만 안 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많이 쓰는 것보다는 잘 들으시고 말로만 풀어버리면 지금 암기가 다 되셔버린 거예요. 말하신 분은 지금 암기가 됐으니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게 진짜 없어요. 그리고 실제 세법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걸 아마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보면서 진짜 암기할 건 진짜 몇 개 안 되는구나. 다 필요한 거. 이 흐름만 딱 잡아버리면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익혀버리는 거예요. 세법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세법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고 자 잠깐 이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를 다시 하죠.